안녕하세요. 포유환율연구소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우리가 이제 금리를 대부분 기준금리 중심으로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이제 실제 우리가 그 대출금리 같은 경우, 뭐 주택담보대출도 마찬가지고 기업도 마찬가지인데, 그 기준금리가 아닌 시장금리에 기초해 가지고 경제 활동을 하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대부분 경제 전문가들은 뭐 한국은행이 기준금리 인상을 하니까 부동산 가격이 하락하고 주식시장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가상자산 시장도 뭐 중앙은행의 기준금리 인상 때문이다 라는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이제 현실은 우리가 시장금리가 중요하기 때문에 시장금리 중심으로 접근을 해봐야 되는데, 지금 그 2022년 7월 현재 그 시장금리 상승 요인이 아주 많아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 그 한국은행이 기준금리 인상을 하지 않더라도 동결하더라도 그 우리나라 시장금리가 상승할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할 수 있거든요. 2008년 9년에 우리가 경험을 했지만은 국채금리가 하락하는 기간 동안에도 트리플 B 등급 채권금리는 올라가거든요. 그와 마찬가지로 중앙은행이 기준금리를 인하를 하더라도 시장금리는 상승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포유환율연구소가 기준금리 얘기를 하지 않고 시장금리 중심으로 얘기하는 이유이기도 해요. 그런데 이제 7월 현재 우리나라 시장금리 상승 요인은 뭐 대략 한 7개 정도로 정리할 수가 있어요. 첫째는 뭐 모두 다 알고 있는 얘기인데, 세계적인 공급난이 지난해 이제 물가 상승을 자극했죠. 근데 아직까지는 그 여파가 지금 유가 내리고 곡물 가격 좀 내리도 무역에는 약 한 3 내지 5, 6개월 정도 시차가 발생하기 때문에 그 기간 동안에는 그 물가 상승 요인이 있죠. 즉 시장금리 상승 요인도 있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하나, 이게 제일 중요할 것 같은데, 지난해 환율 전망에 실패해 버렸잖아요. 그러니까 기업들도 대응에 실패를 했죠. 1180원 달러당 1180원 할 때까지 뭐 환율 내린다는 얘기를 많이 했죠. 심지어는 1180원에서 피카아웃이다 라는 얘기를 또 많이 했고요. 그러다 보니까 1180원대 이하에서 선물한 매도를 한 기업도 많을 거예요. 그러면 이제 환율이 1200원 이상으로 올라가 버리면 그런 기업들 때문에 환율은 더 많이 올라가 버리는 거죠. 그리고 기업 영업 실적도 악화되고요. 뭐 일부 기업은 뭐 대응을 잘 했을 수 있어요. 왜냐면 뭐 수입도 하고 수출도 하는 그런 기업들은 수출액과 수입 금액을 일치시키는 방법으로 그 환위험에서 벗어날 수 있거든요. 그런 기업은 많지 않으니까 대부분 수입이 많거나 수출이 많은 구조란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대응을 못하니까 기업이 이제 영업 실적이 악화되는 거죠. 그러면 주가 하락 요인이고, 그 다음에 기업은 자금 조달을 해야 되죠. 왜냐하면 영업 실적이 나빠졌으니까. 그리고 또 부채가 있는 경우에는 또 상환을 해야 되거든요. 상환을 하려고 하면 또 뭐 회사채를 발행하거나 또 돈을 빌려야 되죠. 그러니까 이제 그 또한 금리 상승 요인이죠. 시장금리 상승 요인. 그러니까 신용도가 나빠지는 것도 있고, 그것도 이제 그 더블 A에서 아니면 A 등급에서 트리플 B로 떨어지는 순간에 신용도가, 그러면 금리는 약 한 5% 점프를 해버리거든요. 그리고 트리플 B에서 더블 B로 신용도가 떨어지면 그것도 한 5% 점프를 해버려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기업들이 이제 많아졌다는 거죠. 그러니까 시장금리가 큰 폭으로 상승할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졌다. 또 그런 기업에 근무하는 근로자도 많잖아요. 그러면 보너스도 제대로 못 받고, 그 다음에 구조조정 대상이 되고, 그러면서 이제 신용도는 더욱 떨어지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이제 시장금리 상승 요인이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환율이 상승할 것 같으니까 시중 유동성이 은행으로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또 그 자금시장이
어떻게 보면 경색되죠. 그러니까 시중 유동성 회전 속도가 둔화되는 것도 뭐 돈 부족 현상으로 나타나니까 시장금리 상승 요인이죠. 그리고 이제 주가 지수가 이제 큰 폭 하락했으니까 상장 기업이 유상증자를 하기가 힘들죠. 물적 분할도 지금은 힘들죠. 왜냐하면 사줄 사람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도 또 자금 조달이 이제 주식 시장을 통해서 안 되니까 이 또한 돈이 필요한 기업 입장에서는 회사채 시장을 통해서 자금을 조달해야 되니까 그 금리 상승 요인이죠. 또한 이제 우리나라에 이제 뭐 지금 고질적인 문제라고 보는데 2021년 말 기준으로 전체 상장 기업의 약 한 50%가 한계 기업이거든요. 그럼 2022년대는 한계 기업이 더 늘어났으면 늘어났지 줄어들 수가 없어요. 그런데 문제는 한계 기업과 거래하는 관련 기업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한계 기업이 예를 들어서 BBB와 WB의 중간에 있는 WB 중에서도 조금 신용도가 있는 기업들은 한계 기업들 때문에 그 기업도 어려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트리플 B 등급 전체가 한계 기업 영향권에 들어간다라는 거죠. 또 A 등급도 그 한계 기업 때문에 트리플 B로 추락할 수 있고요. 바로 이것도 중요한 시장금리 상승 요인이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무역 수지가 지금 악화되고 있죠. 이 얘기는 기업이 또 무역을 통해서 돈을 제대로 못 번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이 또한 뭐 기업의 재무구조 악화 요인이니까 은행에 대출을 받든 회사채를 발행하든 신용도 추락에 따른 금리 상승 요인이죠. 그 다음에 가게도 마찬가지고 기업도 마찬가지인데 자산 가격이 이제 하락하면서 가게는 가게 자산이 줄어들었고 기업은 기업대로 그 대차 대조표상에 실질적인 유가증권이 하락했죠. 또 부동산 가격이 하락하더라도 자산 가격이 하락하는 거죠. 근데 금융회사 대출로만 불변이거든요. 거기다 금리까지 올라가 버리면 부채 상환 능력이 약화되잖아요. 그러면 또 이제 뭐 금리 상승 요인이고 은행 입장에서는 또 담보가 부족하죠. 왜냐하면 담보를 잡은 자산 가격이 하락을 했으니까 주식 가격이 하락하든 아니면 부동산 가격이 하락하든 은행 입장에서는 담보 가치가 떨어지는 거죠. 그러면 은행도 회사채를 발행하면 금리가 올라가요. 그러니까 은행의 신용도도 떨어진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인상하지 않거나 오히려 인하를 하더라도 대출금은 상승 우려가 있다. 바로 이 문제 때문에 우리 부동산 시장은 상당 기간 위축될 수 있고 또 부동산 시장이 위축되면 그 금융회사 그 신용도가 떨어진다는 거죠. 왜? 담보대출이 많기 때문에. 거기다가 또 시장금리는 더욱더 올라갈 수가 있죠. 그러면 또 외환시장이 추가적인 환율 상승 압력을 받는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현재 우리나라가 안고 있는 지금 현재 그 심각한 문제는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 추가적인 금리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고 그 원인은 뭐 앞 시간에도 얘기를 했지만은 금융 전문가들이 대부분 이 문제를 초래했다. 그리고 향후 우리가 금융위기로 발전한다면 그 책임 내지는 지는 금융 전문가 내지는 경제 전문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라는 얘기를 하면서 오늘 여러분과 대화를 여기서 끝내겠습니다.